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달 음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이고 제 친구들 역시 모두 저와 같은 또래이거나 위나 아래로 2살에서 3살 정도의 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음식을 집에서 해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개인적으로 배달을 주력으로 하는 매장에서 일을 보니 배달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달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 어느 순간 통장이 바닥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종잣돈을 빨리 모아야 하는 파이어족에게 이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못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지만 배달의 민족이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자영업자들 상대로 상대적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배달로 시켜먹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25년 1월 온라인 쇼핑 동향의 내용을 보면 음식 서비스 부분이 18.2% 증가했는데 여기서 음식 서비스는 사실상 배달을 의미하고 상품군별 거래액 증감률 데이터를 보면 다른 소비는 대부분 줄어들었지만 음식 관련 소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게다가 최근 배달 앱은 포장 주문에도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배민이 왜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일까요?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직접 가서 기다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배달 앱을 사용합니다. 배민은 이를 이용해 편리함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붙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소비자들에게 추가 비용 부담을 주는 요소이고 저는 솔직히 말해 배달 앱의 시장 장악력이 높아졌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달 음식 시장이 점점 더 커져가는 현 시점에 굳이 시대의 편리함을 역행해 배달 음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저의 논리를 펼쳐보려고 하는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배달 음식에 숨어있는 요금이 너무 많다. 가장 직관적인 이유로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주문을 통해 식당에서 음식이 만들어져 나에게 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달 어플을 통해 주문이 들어가면서 중개 수수료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문받은 식당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원재료를 꺼내고 요리를 하면서 인건비, 전기, 수도, 임대료가 가격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배달 어플 가입 및 광고료도 추가됩니다. 이후 완성된 음식은 포장되어 배달 기사에게 전달되는데 여기서 포장비, 배달비가 주문 가격에 추가됩니다. 이처럼 음식이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 포장, 배달, 가입 및 광고비까지 총 5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마진율에 대해서는 사실상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상을 통해 각각 1에서 3%가 추가된다고 가정하면 음식 가격은 5에서 15%가 상승해버리게 됩니다. 다음의 자료를 보시면 매장과 배달 앱 간 가격이 일치하는 비율을 알려주고 있는데 22년도 자료임에도 배달 앱이 더 비싼 경우가 많았고 앱 사용료 인상이 가격에 전가되었다는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장에서 주문하는 가격과 배달 음식의 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배달비 정도만 더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숨어있는 비용들이 모두 추가되고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같다면 매장에서는 음식의 품질이나 양을 조절하여 단가를 맞추게 됩니다. 대표적 예시로 배달로 카레를 주문했더니 3분 카레에 밥만 얹어서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품질을 낮춰 원자재 비용을 줄이고 어플에서 요구하는 빠른 조리 시간을 맞추려 하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카레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완제품을 사용하면 조리 시간이 단축되고 더 다양한 메뉴를 빠르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면 완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물가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시작되며 배달 음식의 품질 저하나 완제품 사용이 더 많아질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제 배민에서 포장 음식에도 수수료를 붙인다고 했다는 걸 기억하면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비용이 더욱 늘어나면서 동일한 가격을 지불해도 받게 되는 음식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한국의 과자가 가격을 유지한 채 질소가 점점 많아졌듯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내실을 보면 점점 더 품질이 저하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경우엔 위에서 언급한 비용 중 원재료 인상을 제외한 모든 비용이 사라지므로 같은 가격으로 더 많은 양의 더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완제품이 배달되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마트에서 장을 보는 수고를 들임으로써 같은 퀄리티의 음식을 먹음에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2. 편리함을 돈으로 사면 파이어는 멀어진다.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돈이고 편리하다는 것은 곧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하게 받아들입니다. 즉, 돈을 지불해서 시간을 산다는 개념인데, 이 원리는 파이어족의 기본 개념인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나의 시간을 산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현금 흐름이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편리함을 돈으로 구매하다 보면 그만큼 파이어를 할 수 있는 시점은 더 늦춰지게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어야 하고 한 달이면 90번의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중 배달 음식의 비중이 높을수록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현재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진짜 문제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다음에 생깁니다. 혼자라면 한 번의 주문으로 두 끼를 해결하거나 소액으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수입 내에서 저축이나 투자가 줄더라도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수준일 수 있지만, 가정을 이루고 구성원이 2인, 3인이 되었는데도 집에서 요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월 200에서 300만 원을 버는 가정에서는 월급의 절반가량이 식비로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어족을 꿈꾸면서 몇 끼니를 모두 배달 음식으로 해결할 정도의 자산을 갖추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음의 자료는 가구 구성원 숫자별 한 달 식비를 계산해 본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저녁 한 끼를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을 때 배당 수익률 5에서 7% 기준에서 추가로 얼마를 더 벌어야 하는지 나타내 봤습니다. 만약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더 자주 먹는다면 이보다 더 필요할 것입니다. 평범한 수준에서 200에서 300만 원의 월급으로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투자를 제외했을 때 대략 3년 내지 4년이 필요하고, 자산이 모일수록 더 빨리 모을 수 있다고 해도 4인 기준에서는 결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배달 음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를 해야 하는 것은 파이어족을 꿈꾼다면 필수인 것입니다. 3.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 고금리, 고환율, 이중고로 인해 한국은 사실상 저성장 국가로 진입했고, 에너지 수입국이기에 고환율은 곧 모든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마트에서 장 보는 가격보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가격 상승의 폭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마트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그치지만, 음식점의 경우 음식이 만들어져 소비자에 전달되는 과정에 여러 마진이 붙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각 과정에서 추가되는 비용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일종의 채찍 효과처럼 그 끝에 있는 소비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소주 가격으로, 최근 제품 가격은 100원이 올랐지만 가게의 판매가는 5,000원이 되었는데, 생산 과정에서 생긴 비용 상승을 술값에 전가하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피크아웃 코리아. 현재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인데, 각종 지표는 한국이 저성장 국가로 진입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성장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의 경제 성장이 인플레이션보다 낮아지면서 한국 사회의 구매력이 매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배달 음식을 줄이는 게 무슨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냐, 너무 과대 해석한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편하게 누릴 수 있었던 음식으로 인해 한번 늘어난 습관은 막상 구매력이 떨어져 정말 줄여야 하는 순간에도 쉽게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함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바리스타 파이어족으로 살아가면서 느낀 점이, 시간이 많아지면서 먹는 데 쓰는 비용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흔히 먹는 것에 아끼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해 먹는 것은 아끼지 않더라도 최대한 가성비를 따지자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제 1인 가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수입의 주 소비는 식비와 거주비로 사용되는데, 배달 음식을 줄이고 요리를 함으로써 식비를 절약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저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데 충분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배달 음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해야 한다는 저의 논리를 세 개로 나누어 풀어봤는데, 논리를 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돈이 많은 부자라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저의 논리가 적용될 거라 생각하기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주인공들이 마트에서 할인하는 식재료를 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자주 그려지는데, 이러한 모습은 장기간 저성장으로 인해 할인하는 식자료를 구매하는 것이 일본에선 일반적인 생활 패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역시 저성장을 깰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러한 예견된 미래를 자연스럽게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